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윤구입니다. 아유 요즘 단풍 구경 가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예쁜 단풍들 보시면서 행복한 시간 많이들 보내셨을 텐데 오늘 트렌드 핫 이슈를 통해서 여러분 더 행복한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아이비라고 불리는 국제 바칼로레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 크게 주목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국 교육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오늘과 내일을 트렌드 핫 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으면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로그램이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을 만나봤는데요. And since 25 is, so c squared is equal to 25. So let's take the root of both sides and then we get c is equal to 5. IB, 즉 International Baccalaureate Program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초등학교 과정인 PYP, Primary Years Program, 중학교 과정인 MYP, Middle Years Program,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인 DP, Diploma Program가 있습니다. IB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한 학문을 넘어서 예술, 체육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저는 MYP, 즉 중학교 때부터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접했고 그 외에도 스포츠 리그, 오케스트라, 봉사활동, 그리고 모의유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 학교 생활은 그저 공부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제 자신을 탐구하고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들로 가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 쭉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과 이제 대화를 했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얼마나 드물고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대학 입학 시험인 바칼로레아. 신박한 질문들이 많아 우리나라 논술학원에서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를 세계의 교육으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국제 바칼로레아라고요.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내면적 동기만큼 중요한 게 사실 없거든요. 근데 IB 같은 경우는 학습자 스스로 본인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관심사, 내적 동기가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학습자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그런 것을 토대로 좋은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IB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양한 이런 활동적인 것도 있고 참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어떤 필기시험 같은 것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측면에서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책임감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험 자체에 평가 자체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그 기존 교육에서는 좀 취약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장점 많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데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업 속의 창업, 그리고 신규 창업입니다. 창업 속의 창업은 이미 기존의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PYP, MIP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공부가 영어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사용해서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어떤 과목이든 간에 최종 목표가 그 과목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통해서 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 구할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저희 학원에 이사님들이 직접 수업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도 전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신규로 창업하는 곳 역시 텔레비전이나 노트북을 활용해서 수업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가맹이나 탈퇴가 자유로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 미처 IB를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수업을 통해서 IB를 배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중앙타워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모든 강의를 실시간으로 진행한다는데요.
덕분에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싶은 학교, 학원 등에서는 텔레비전 혹은 개인 노트북만 있어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IB라는 교육과정이 이상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면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답을 줄 수 있다.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한 가지의 지금 제한적인 거는요.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전 교육과정으로 퍼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좋은 교육과정을 모두가 맛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모든 분들에게 접근하기를 원하고요. 이제 사실 시간 공간의 제약에서부터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IB 교육을 원하는 모든 분들이 IB 교육을 질 좋게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또 그걸 통해서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고 세계화될 때까지 저희는 계속 꾸준히 성장해 나갈 겁니다.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키워주고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바람의 힘으로 에너지를 얻는 풍력 발전이 무공해 청정 발전 방식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인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는 육지는 물론이고 바다에서도 설치가 되고 있는 만큼 설치 기술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 풍력 발전기의 기술력을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바람만 불어주면 24시간 발전이 가능해 신재생 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풍력 발전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까요? 거대한 날개가 돌아가며 이색적인 풍경을 선사하는 풍력 발전기. 풍력 발전은 에너지원 구입비가 없고 전기를 생산하는 단계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주목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 곳곳에도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풍력 발전기를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풍력 발전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 18년간 풍력 발전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풍력 발전기 공사를 육상, 해상 설치 및 운송 공사를 다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시공, 비용 절감, 공정을 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또한 발전기 용량이 커지면서 기자재 크기에 대비하여 맞는 시공, 운송 장비를 다양 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작, 개발하고 있습니다. 10수년간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온 회사. 일반적으로 풍력 발전기는 육상 위에 설치된 것을 떠올리기 쉽지만 해상에 설치하는 방식도 각광을 받고 있다고요. 육상 풍력은 육지에 지대가 높고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곳에 산등성이와 같은 지형에 발전기를 설치를 합니다. 지면에 설치하는 만큼 설비와 운영비가 비교적 적게 들고요. 또 평상시에 유지 보수하기에도 용이합니다. 하지만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요소와 입지가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상풍력입니다. 해상풍력은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바다가 넓고 지상물이 없기 때문에 발전기 효율이 높습니다. 풍력 발전 시공은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육상, 해상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단지 발굴 및 개발을 하고요. 설계 시공 준비 단계를 거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건설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큰 장비들을 옮기는 것에서부터 기술력이 필요하답니다. 풍력 발전기 운송에는 육상 운송과 해상 운송으로 나눠집니다. 해상 운송은 바지를 이용해서 기자재를 운반하고 대형화함에 따라서 전용선을 이용해서 운송하기도 합니다. 육상 운송은 중량물이 많이 나가는 타워나 나셀 등은 모듈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운송을 하고 있고요. 60m에서 80m 이상 되는 블레이드는 블레이드 전용카에 선적을 하거나 아니면 기립차에 꽂아서 육상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운송 사업팀은 이러한 특수 부분을 감안하여 바지, 잭업 바지, 모듈 트레일러, 슬라이드 로베드 등을 보유하여 향후 풍력 발전 시장의 미래를 예측,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장비를 옮겼다면 본격적으로 설치가 시작됩니다. 설치 공사는 크게 타워 나셀, 로터 3단계 절차로 구성되어 있고요. 타워는 일반적으로 안전성과 설치 부지, 분양 경제성을 따라서 5단에서 6단 타워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나셀은 풍력 발전기의 주요 핵심 부품으로서 구성품으로는 기어박스, 제너레이터, 요 시스템,
컨버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블레이드는 싱글 타입과 로터 타입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 지형에 따라서 로터 블레이드, 허브와 블레이드 3개를 조립해서 설치하는 방법과 블레이드 하나를 들어서 설치하는 방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장이 났을 때 빠르게 처리하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점검도 필요한데요. 유지보수로는 예방유지보수와 수리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예방유지보수로는 상주점검, 정기점검, 고장점검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상주점검은 일정 시간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하는 경우고요. 정기점검은 주기별로 소모품을 교체하거나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을 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리유지보수로는 현장에서 풍력 발전기가 고장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문제 진단을 하고 고장난 부품을 바로 교체함으로써 현장에서 풍력 발전기가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체계적인 과정과 뛰어난 기술력 덕분에 육상은 물론 해상 시공을 하며 우수한 경험을 갖춘 회사. 계속해서 의뢰가 들어오고 있답니다. 풍력 발전기 용량이 점점 커지면서 크기 및 무게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운송, 설치가 조금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운송로 검토라든지 부지 검토, 더욱 전문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상풍력으로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 보다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장에 앞장서서 남다른 기술력으로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풍력발전기 설치와 관리로 우리나라 미래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큰 힘이 되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들 잘 받고 계시죠? 그런데 많이들 아플 때까지 방치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치아입니다. 하지만 치아는 미리미리 관리해야 더 큰 질환을 막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 신체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치아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트렌드 하디쇼에서 마련해봤습니다. 행복한 노년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치아 건강. 음식물을 꼭꼭 씹는 소화 능력과 함께 정확한 발음을 돕고 좋은 인생을 만들어주는 치아 건강에 관한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예로부터 오복 중 하나로 여겨질 만큼 치아 건강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리를 소홀히 합니다. 치아가 시리거나 잇몸이 붓고 피나고 아플 때야 비로소 치과를 방문하곤 하는데요.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은 충치로 인한 통증이나 잇몸 부위에서 발생하는 불편감으로 가장 많이 내원합니다. 이 중 흔히 풍치로 불리는 치주염은 잇몸 출혈, 부종 또는 구취를 유발하는데요. 통계적으로 40대 이상에서 치주염 유병률은 80%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치과 질환뿐 아니라 의과 질환을 포함하더라도 성인에서 가장 흔히 앓고 있는 질환이라는 의미입니다. 치주 질환의 경우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 침 등이 혼합된 형태의 치태가 치아에 쌓이는 치석으로 시작되는데요. 치석은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공간과 영양을 제공하고 이 세균들은 우리 잇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방치하고 놔둘 경우 치아가 썩고 흔들려 결국 발치를 해야 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임플란트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 수술은 3D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임플란트의 위치와 각도를 정밀하게 계획한 후 수술 가이드 장치를 사용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기존의 임상 경험에 의존하던 방식과 달리 정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성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신경 손상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고 또 최소한의 침습을 하는 수술 방식이기 때문에 수루 통증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철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컴퓨터상에 이미 임플란트의 위치와 각도 등이 있기 때문에 더 정밀한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의 경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임플란트의 종류나 식립 위치, 각도, 깊이 등을 계획한 후 가이드를 장착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하답니다. 이외에도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 OX를 통해 알아봤는데요. 자연 치아를 살리는 것보다 나중에 할 임플란트 낫나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자연 치아가 상실될 경우 임플란트를 식립하더라도
환자 스스로의 구강 관리와 전문가의 정기 검진이 함께할 때 임플란트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치아에 불편함이 생겼을 때에는 다각도의 통합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전문의의 검진이 정확한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나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잇몸뼈가 너무 좋지 않아서 수술 계획상에서 우선적으로 뼈 이식이 대량으로 필요할 경우 바로 디지털 임플란트를 할 수는 없습니다. 틀니를 오랜 기간 사용하였거나 치아가 빠진 후 잇몸뼈의 흡수가 심할 경우 위치에 맞는 최소 직경 또는 길이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조골 이식술이 진행되고 뼈와 잇몸이 다시 안정화된 다음에는 환자의 데이터를 얻어 디지털 임플란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임플란트 시술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식립할 수 있는 디지털 임플란트가 있대요. 뭔지 모르시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소개해드릴 강준구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디지털 임플란트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임플란트는 정확히 말하면 디지털 임플란트 수술을 말하는 건데요. 임플란트 수술에 필요한 환자분의 데이터를 구강 스캐너나 3D CT를 통해서 얻은 다음에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모의 시술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모의 시술을 한번 해요? 예, 그리고 나서요. 모의 시술을 진행한 다음에 이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는 걸 제작을 하는데요. 가이드를 제작한 다음에 수술을 할 때 환자분이 내원해서 수술을 할 때는 가이드를 장착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그럼 뭐가 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 상에서 계획한 그대로의 수술을 환자분께 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께 재현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도 아무래도 수술 시간도 짧아지고 네, 수술 시간도 짧아지고 침습적이지 않은 방식의 수술 방식이기 때문에 통증도 적고 감염 등의 부작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이렇게 한 번 하면 그냥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야? 뭐 한 번 심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관리에 소홀하게 되는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치아보다 그 잇몸 조직이 감염에 더 취약하다 보니까 관리에 더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관리에 더 신경 쓰지 않게 되면은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초반에는 이제 피가 많이 나고 약간 불편감이 있다가 냄새도 많이 나겠네요. 냄새도 많이 나고요. 그게 지속이 되게 되면 환자분들이 고름이 나거나 아니면 통증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 내 이 있을 때는 많이 닦고 관리했지만 임플란트는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거 예방을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됩니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은 양치를 꼼꼼히 해주는 것입니다. 구강 용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이나 아니면 워터픽 같은 것을 활용해서 임플란트 주변을 깨끗이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치과에 정기적으로 6개월 또는 1년마다 내원하셔서 전문가의 그 검진을 받고 필요한 치료를 적절히 받아주시는 것이 치과의 임플란트의 수명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은 디지털 임플란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임플란트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준구 통합치유학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스팀 교육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팀 교육은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 진행하는 교육 기법인데요. 주입식으로 공부하고 암기하는 방법이 아닌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여러 과목을 적용해 통합적인 사고를 가능케 하는 교육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스팀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효과는 어떤지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전 교육 과정에서 스팀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팀 교육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인 교육으로 알려져 있죠.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인 스팀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이 교습소가 그러한 곳 중 한 곳입니다. 다양한 교구를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요.
광물들이 모여서 암석이 돼요. 우리는 흔하게 그냥 돌이라고 했던 것들이 광물도 있고 암석도 있는 거야. 현무암이라든가 자 이런 화성암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셰일이라든가 사암이라든가 이런 퇴적암도 있고요. 이것들의 성질이 변한 변성암도 있으니까 골고루 돋보기를 들고 관찰을 한번 해보시고요. 교육의 방향이 지식 중심에서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은 협업 능력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인공지능 역시 인간의 협업 파트너로서 바라봐야 하는 관점이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팀 수업으로 진행되는 과학 실험은 그러한 미래 인재에 요구되어지는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과학을 어렵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학생들을 종종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의 경우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 무엇보다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수학, 그리고 생활 속 과학 원리까지 다양한 과학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과학을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답니다. 자, 밀도가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탑을 쌓을 수가 있었다. 그러면 어느 것의 밀도가 가장 클까? 가장 아래쪽에 있는 물엿의 밀도가 가장 크죠. 그리고 물엿보다 조금 작은 두 번째 색소를 탄 물이었어. 세 번째는 식용유였어. 밀도가 가장 작은 가장 위의 층은 뭐였을까요? 에탄올이에요. 아이들이 스팀 교육을 통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팀 단위의 토론 학습, 쓰기와 지식의 체계적 정리를 위한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6세부터 통합과학 과정까지 단계별로 과학의 기초와 원리를 익힐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업은 항상 팀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팀원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토론 과정,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또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실험 보고서를 정리하는 활동을 하며 모든 활동은 과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은 물론이고 과학이 어려워 흥미를 가지지 못한 아이들에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여기는 이제 선생님도 재밌으시고 실험도 학교 거보다 좀 더 응용해서 나와가지고 더 재밌어요. 밀도탑 쌓는 게 다양한 색들이 있어서 예뻤고 밀도의 크기에 대해 알아봐서 좋았어요. 이런 걸 배우고 선생님도 재밌으시고 실험을 하는 것도 재밌어요. 약간 실험을 하니까 약간 재미있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과학이 더 좋아졌어요. 교육 서비스 브랜드 과학실험북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는데요. 저희 과학 전문 회사는 1998년에 설립된 창의 탐구 교육 전문 기업으로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 실험은 저희 회사의 핵심 브랜드로서 학생들이 과학을 자연스럽게 즐기고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창의력을 마음껏 키워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희는 27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최신 교육과정에 맞추어 개발하고 있으며 6세부터 통합과학까지 각 연령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팀형 융합교육을 슬로건으로 삼아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제공에 그치지 않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주제로 탐구할 수 있게 새로운 프로그램과 키트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사고력과 탐구력, 문제 해결 능력을 자연스럽게 성장시키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실험을 통해 배운 과학 원리를 실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위대한 꿈을 위해 든든한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의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재미있는 커리큘럼으로 아이들의 과학 실력 향상에 큰 힘이 되어주길 기대할게요. 이동하실 때 철도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승강장 사이에 발빠짐이나 물건이 떨어져서 잃어버리는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고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유실물 발생 예방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트렌드 핫이슈에서 마련해봤습니다. 철도 승강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고안된 유실물 방지망 장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승강장 환경을 만드는 유실물 방지망 기술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철도를 이용하다 보면 승강장과 열차 사이 틈이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간격이 생기는 이유는 곡성 승강장에 직사각형인 전동차가 운행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데요. 적게는 50mm, 넓게는 330mm까지 간격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문제는 이곳을 지나다니며 발이 끼이거나 물건들이 떨어지는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곤 한다는 겁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승강장에서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많은 승객들이 오가는 이 역의 경우 승강장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한 방법을 적용했다는데요. 어떤 걸까요? 골드라인 모든 역 승강장에 유실물 방지망을 설치했습니다. 승객들이 승하차 시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틈으로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등이 빠지는 일이 종종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됐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년 동안 김포공항역에서 양천역 사이에 발생한 선로 유실물은 총 83건. 떨어뜨린 물건을 찾기 위해 스크린 도어를 여는 등 무리한 행동을 하며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 종료 후 선로 단전 조치 뒤 직원들이 유실물을 수거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실물 방지망을 설치하게 됐다고요. 승강장에서 유실물이 발생하는 사건을 종종 목격하곤 했는데 김포 골드라인에서는 유실물 방지망이 설치되어 있어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고 소지품이 떨어지는 걱정을 안 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른 지하철에도 좀 설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강장 연단에 열차와 닿을락말락할 정도의 길이로 설치된 유실물 방지망. 특히 눈여겨볼 점은 스프링 탄성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고객이 실수로 소지품을 놓치더라도 틈새를 메운 스프링의 탄성에 의해 선로로 낙하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고 파손도 예방할 수 있다는데요. 실제로 승객들이 물건을 떨어뜨려 분실하거나 파손되는 일이 확 줄었고요. 이로 인한 민원이나 유실물을 찾아야 하는 직원들의 수고 역시 확 줄었답니다. 유실물 방지망 설치 이후에 김포 골드라인 직원과 지하철 이용 승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유실물 방지망 설치로 유실물 발생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직원들의 야간 업무도 줄어들었고 휴대폰을 떨어뜨린 승객의 격한 민원이 사라짐으로써 저희 직원의 업무 스트레스가 낮아졌습니다. 이용 승객들 또한 휴대폰 등 소지품을 떨어뜨리지 않아서 지하철 이용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업무 효율성을 높여준 유실물 방지망. 이곳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는데요. 1년에 80건 이상 발생하는 승강장 발빠짐 사고에 관한 안전 발판 제안이 서울교통공사 직원 및 시민 테마 제안에서 1등한 이후 승강장에서 휴대폰을 빠뜨리는 사고를 경험하고 일시적인 패닉이 와서 유실물 방지망의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을 위해 안전 발판을 시작으로 추락 방지판을 이어서 개발한 회사. 더불어 선로 낙하 사고 예방을 위해 유실물 방지망을 설치했다는데요. 안전사고를 확 줄이는 효과를 이끌어냈다고요. 저희가 다년간의 연구 끝에 총 3가지의 제품을 개발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제품은 연단 간격 50mm 이하에 적용되는 유실물 방지망으로 스프링 탄성을 이용하여 제품의 파손 및 2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연단 간격 50mm 이상에 적용되는 발빠짐 겸용 추락 방지판으로 승강장 하단에서 오픈되어 열차와 충돌하더라도 매우 안전하여 발빠짐과 유실물 방지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연단 간격 100mm 이상에 적용되는 초슬림 안전 발판으로 클로즈 시 폭이 약 12mm로 슬림하며 현재 설치 불가 개소인 연단 간격 130mm 이하인 구간에 설치가 가능하고 그 성능을 인정받아
서울교통공사 오픈 이노베이션 공모에 선정되어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전한 승강장을 만들어주는 안전발판 제품들은 앞으로 다양한 역사에 확대 설치될 예정이랍니다. 저희 회사는 앞으로도 서울 지하철의 안전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나아가 도시교통의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실물 방지망부터 발 빠짐 겸용 추락 방지판까지 안전한 승강장을 만들어주는 안전발판. 전 승강장에서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할게요. 개개인의 생김새가 다르듯 취향도 다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나의 취향을 가득 담은 다양한 굿즈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지털 드로잉을 통해 사람들의 니즈를 받아서 제품 제작을 진행하는 곳이 있기 때문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함께 가보시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품. 사람들의 적극 취향을 반영한 굿즈 제작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옷이든 물건이든 100% 취향을 담은 물건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 하지만 이제는 내 취향을 적극 반영한 물건들을 쉽게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유 바로 커스텀 굿즈 제작이 있기 때문인데요. 달력부터 키링, 컵 등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물건들을 내 맘에 쏙 들도록 제작 중인 곳이 있습니다. 취미가 감성이 되고 감성이 일상이 되는 따뜻한 디자인 작업실입니다. 내가 그린 그림이 제품에 입혀지면 어떨까? 라는 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디지털 드로잉을 활용한 개인 작업실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 드로잉을 통해 나만의 캐릭터나 로고, 패턴을 자유롭게 디자인한 후 실제적으로 굿즈로 제작을 하는 단계까지 합니다. 또한 3D 드로잉으로 아트 토이를 제작하고 AI를 활용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춘 커스텀 디자인을 통해 독창적인 굿즈를 제작하고 있다는데요. 무엇보다 모든 디자인은 컴퓨터나 디지털 전자기기를 이용해 이미지를 그리는 디지털 드로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드로잉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작업에 아날로그적인 요소를 결합시킵니다. 단순한 디지털 프린팅이 아닌 아트북 형식, 커스텀 굿즈 등으로 확장하여 고객들에게 더욱 감성적이고 실용적인 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아트북 시리즈가 그렇습니다. 속지는 디지털로, 표지는 아날로그로 제작합니다. 이러한 융합은 고객들에게 예술이 더 친근하고 실생활에 밀접하게 느끼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예술성과 창의성을 강조한 디자인. 하지만 삶에서 활용할 물건들인 만큼 실용성 또한 놓치지 않고 있다는데요. 굿즈나 아트북 등은 단순히 감상용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돼 고객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있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크게 3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 굿즈들이 전시되어 있는 쇼룸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굿즈 중에 하나인 캘린더인데요. 이 안에 속지는 아이들이 사계절을 표현하여 그린 그림들로 구성되어 있고 겉지에는 이렇게 우드에다가 인쇄를 해서 감성적인 느낌을 더했습니다. 다양한 대상층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커스텀 제품 디자인 강의를 진행하며 예술을 통해 창의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고객 맞춤형으로 진행하기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직업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에 의의가 큽니다. 또한 장애우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경우 이런 예술 활동을 통해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예술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창의성을 이끌어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술적 활동과 함께 성취감과 희소성 있는 물건까지 얻을 수 있는 굿즈 제작. 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캐릭터나 로고가 담긴 굿즈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가능해?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움 말씀 주실 김미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드로잉이라는 도구를 기반으로 하는 나만의 굿즈를 만드는 그런 제품 제작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커스텀 디자이너로서 많은 작가 활동이나 아트페어 그런 전시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참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떻습니까? 그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나 뭐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1대1 맞춤 제작 커스텀 디자이너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대상층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하고 신랑이 자기의 이제 사진을 주면서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이제 선물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 사진에 예쁜 저의 작품이 걸려있고 일상에 잘 녹아들여서 행복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되게 행복하고 되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돌잔치 가면 뭐 선물 하나씩 주잖아요. 그런 것도 정말 굿즈 상품을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많이 들어오나요, 의뢰가? 네, 맞아요. 굿즈 상품이 더 그러면 이제 좋아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새로운 디지털 기법과 그다음에 새로운 기계들을 사용해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굿즈 상품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감동을 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는 분들도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어떤 계획들 좀 갖고 계세요? 저희는 아무래도 문화 프로젝트를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대상층들을 만나고 싶어요. 성인부터 장애우분들까지 그리고 유아부터 청소년기까지 다양한 대상층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굿즈 상품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김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산업 전반에서 AI 기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산업의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AI 기술을 바탕으로 약물 구조를 분석해 임상시험 성공률을 올려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궁금한데요?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AI 기술을 통해 신약 후보 물질과 임상시험의 성공 여부 등을 파악해 최적의 전략을 제안하는 신약 개발 통합 플랫폼이 등장해 화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100세 시대입니다. 특히 신약이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죠. 새로운 약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한 남자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저는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고요. 행복한 삶의 기본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성이 높은 약물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킨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임상시험 분야에서 20여 년간 근무해 왔는데요. 저희가 진행했던 임상시험 수만 해도 한 100여 개 정도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임상시험 성공률이 약 7.9%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적어도 저희가 진행했던 그 100여 개 프로젝트 중에 적어도 한 개 정도는 시판 승인된 약물이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봤어요. 신약 개발은 10에서 15년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용 역시 수조 원에서 수십조까지 소모되는 장기간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낮은 확률로 고비용을 지출하기에는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좀 미리 임상시험의 성공 확률을 알아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신약이 개발되어 시판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려 15년. 그중에서도 임상시험은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비용도 어마어마하답니다. 케미칼의 경우 약물 구조를 디자이닝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것을 통해 승인된 약물의 구조와 비교하면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임상시험의 실제 데이터를 넣는다면 보다 더 신뢰성 있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서울대학교의 예비 창업 패키지를 알게 되었고 운 좋게 저희가 선정되어 현재 사업자를 내고 본격적으로 그간 저희가 쌓아온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시험 성공률 개선을 위한
AI 기반의 약물 구조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 임상시험 수탁 기관으로서 CRO 풀서비스를 수행하는 임상시험 수행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인된 약물의 구조를 바탕으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임상시험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해주는 신약 개발 AI 분석 플랫폼.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계로 열심히 개발 중에 있다는데요. 이 승인된 약물의 구조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스마일즈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변환합니다. 그리고 그 변환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컴퓨터에서 인식을 하게 되고 그 인식된 약물의 구조와 임상시험 데이터들을 DB화해서 실제로 발굴하고자 하는 신약 후보 물질의 구조를 넣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DB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해당 후보 물질의 작용 기전, 그리고 적합한 적응증, 그리고 임상시험 수행 시 주의해야 하는 병용 약물, 병용 주의 약물, 그리고 예상되는 이상 반응 수능도 예측되는 임상 성공 확률을 포함해서 최적의 임상시험 전략을 제안하는 신약 개발 통합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기존 업체 대비해서 약물 구조 기반의 머신러닝을 통해 전임상 시험에 진입하기 위한 신약 후보 물질을 선별만 하는 그런 한계에서 벗어나서 임상시험 시행 중에도 임상시험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며 판매 승인까지의 전략적이고 가시적인 로드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활용해 후보 물질의 효능과 안전성 예측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유전 정보와 약물 반응 데이터를 통합해 맞춤형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는 시스템. 기존 대비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약물 개발 앞단인 스크리닝을 통한 후보 물질을 선별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약물 개발 전주기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이 타사와 차별화된 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 이행 보증을 통해 계약된 임상 이스탁 서비스는 반드시 수행한다는 보증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저희와 업무 계약을 맺은 회사들에게 더욱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하반기쯤엔 시장 조사를 위한 최초 버전의 플랫폼이 나올 예정이라는데요.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경우 신약 개발 과정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시행착오들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AI 전문가분들과 함께 약물 구조 분석 플랫폼 프로토타입을 내년에 런칭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케미칼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조금 더 고도화해서 케미칼과 프로틴으로 구조 분석 플랫폼을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최적의 전략을 제안하는 신약 개발 통합 플랫폼.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이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건에 참 휘말릴 때가 많은데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의 경력이 대단한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을 졸업한 후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간부로 근무했고요.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우등 졸업하며 대형 법무법인에서 다수의 기업 형사사건을 시원하게 해결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문종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엄청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깜짝 놀랐는데 자,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 변호사 전원이 대형 로펌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표 변호사들이 각각 대형 로펌에서 형사팀, 노동팀, 공정거래팀, M&A팀, 건설부동산팀 등 다양한 팀에서 경력을 쌓고 실력이 검증된 대표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이라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 있는 분들도 많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예, 그리고 저의 경우는 이제 법무법인에서 형사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대기업 총수의 횡령 배임 사건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영업비밀 침해 사건 등 다수의 기업 형사 사건과 함께 마약, 의료법 위반 사건, 성범죄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건 등 다수의 개인 형사 사건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보이스피싱 사건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의뢰인이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한 이제 사회초년생이었는데 아르바이트를 구직을 하다가 간단한 현장 조사 업무를 하면은 얼마를 주겠다. 예, 그래서 가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 그다음에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고
회사 홈페이지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도 실제로 시켰고요. 그래서 현장 조사 업무를 하면 일당으로 얼마를 주고 이렇게 정상적인 업무를 시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현금을 어디서 어디로 전달해라라는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뭐 성과급 형식으로 얼마씩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의심을 안 했대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의심을 해서 몇 번 물어보기도 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변명을 해서 그거를 믿고 업무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이 모두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고요. 처음에는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이 됐던 사건인데 의뢰인이 처음에 이 부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고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기타 여러 유리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의견을 제출해서 다행히 이제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구속이 될 수도 있었던 건 그렇죠?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예, 처음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예. 당하고 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걸려들지 않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세 가지를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업무를 뭐 어떤 업무든 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 현금 전달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장을 대여한다든지 그다음에 휴대전화를 뭐 자기 명의로 개설해서 뭐 대여한다든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뭐 보이스피싱 범죄나 기타 뭐 범죄에 활용되는 주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행위를 할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어느 정도 범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 요구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돈을 만약에 많이 이렇게 당했어요. 그건 어떻게 변호사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일단은 고소를 빨리 하셔야 되고요. 예, 고소를 하게 되면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데 요즘에는 청단위에서 이제 같은 유형의 사건은 이제 모아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예전보다는 빠르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요. 처음에 이제 현금 인출책이나 뭐 전달책부터 시작해서 하부 조직원들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체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그 피의자들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 금액을 보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의뢰인들이 알아야만 하는 뭐 오해와 진실 같은 게 있을까요? 경찰 조사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요.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 조사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이제 검찰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예, 검찰에서는 직접 조사를 최근엔 잘 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중요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최초 경찰 조사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한번 진술하면 다음에 다시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한다면 바로 변호사를 찾아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단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찾아가서 일단 상담을 하고 도움을 좀 받아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문종원 변호사님은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세요? 일단은 변호사로서 그리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저를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이 최선의 결과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조사를 받게 되신 경우에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으시지는 않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피해를 입고 찾아오시는 경우에는 상대방 가해자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서 설립한 만큼 의뢰인분들이 찾아오시면 딱 생각하신 문제 외에도 다각도로 이제 접근을 해서 민사나 뭐 행정적으로나 가사적으로나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서 마치 대형 로펌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하시겠습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다면 이를 수월하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옷을 꺼내야 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옷장 속에 오래 보관했던 겨울옷들은요, 그대로 입으면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세균 증식이 잘 되는 패딩과 코트는 드라이 클리닝을 한 후에 비닐 커버에 기름기가 휘발될 수 있도록 3-4시간 정도 통풍을 시킨 뒤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여러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하디슈였습니다.